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사를 만들 때 법무사나 세무사가 준 정관이라 전문가가 준 거니까 그대로 써야지 하고 정말 순진하게 그대로 쓰신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정관 가지고 있어 봤자 세금 폭탄 맞을 때도 경영권을 뺏길 때도 아무 방어를 못한다는 사실, 그거 알고 있으실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세금도 경영권도 지킬 수 있는 정관을 제대로 세팅할 수가 있을까요? 회사를 만들 때 법무사나 세무사가 준 정관이라 전문가가 준 거니까 그대로 써야지 하고 순진하게 그대로 쓰고 있는 거 아니시겠죠? 그 정관 사실상 아무런 기능도 없는 깡통 정관입니다. 가지고 있어 봐야 아무 의미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금도 맞고 경영권도 지킬 수 있는 정관을 제대로 세팅할 수 있을지, 오늘 이것만큼은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말하는 회사의 존폐가 달린 정관 10개명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대표님 회사 정관이 이 10가지가 나열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회사 생존 정관 10개명 제1장 잘 쓰는 법 비용 처리의 규정. 제1장, 자, 이 바로 비용 처리인데요. 이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국세청은 규정이 없는 지출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 규정이 없으면 비용이 아니라 사장의 사적 사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관이 들이닥쳤을 때 말로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이미 진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규정이라는 거예요. 내미는 서류 한 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정관 안에 진짜 들어가야 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임원 업무 추진비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이 가장 많이 골프장 가는 거, 식당 가는 거, 자, 이거 노는 게 아닙니다. 다 영업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규정이 없으면 국세청에 딱 이렇게 짓습니다. 이거 사장님 개인 취미 생활이네요. 비용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정관에 이렇게 박아놔야 되는 거예요. 임원의 원활한 역할 직무 수행을 위해서 월 얼마 한도로 안에서 업무 추진비를 지급한다. 월 얼마 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골프가 영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장님의 개인 취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임원 복리후생 지급 규정. 자, 우리 헬스장 건강검진 많이 하잖아요. 직원들 건강검진 해주고 임원들 건강검진 해주고 헬스장 끊어주는 게 당연한데 대표님은 눈치를 보면서 하십니다. 대표님 몸이 곧 회사의 자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자를 위해서 당연히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혜택을 주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관에 이런 문구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임원에 대해서도 자, 직원과 동일하게 건강검진, 그리고 직무 특성에 맞춰서 체력 단결이라든지 직원 건강검진 해주고 헬스장 끊어주고 이런 건 당연한데 왜 대표님들은 눈치 보면서 하십니까? 대표님들의 몸이 곧 회사 자산입니다. 그래서 정관에 이 문구를 필수적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필수 문구. 자, 임원에 대해서도 건강검진, 체력 단련, 통신비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규정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대학병원 300만 원짜리 부위 검진도 이 피트니스, PT 같은 경우도 회사 비용으로 당당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임원 경조사비 규정. 자, 우리 청첩장이나 부의봉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래처 회장님들은 아들 결혼식에 축의금을 10만 원 낼 수 있나요?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내야겠죠? 그런데 세법상 접대비 한도가 건당 2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만약에 넘게 되면 징빙이 있어도 비용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경조사비 지급 규정입니다. 임원의 직급에 따라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 가능한 금액을 상한선을 미리 조정해 둔다? 이 규정이 있으면 단순한 사장의 개인 돈이 아니라 업무 관련 지출이라는 최소한의 방어 논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단 금액이 사회 통념상 크게 벗어나서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일부는 부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준을 설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보통은 3,600만 원, 한 달에 한 300만 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을 지출하게 되면은 뭔가 강력한 정관 안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복리후생 지급 규정 중에 바로 임원 여비 및 출장비 지급 규정. 자, 우리 비행기 탈 때 비즈니스석, 그쵸? 그리고 호텔
좋은데 묵어야 되잖아요. 해외를 출장 갈 때 이코노미 타고 와서 허리 두들기면서 미팅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대표님의 일정은 하루에 한 건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타고 제대로 쉬어야 우리가 제대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데 이거 당연한 거죠. 우리 대표님들의 권리를 위해서. 문제는 이 규정이 없으면 세무조사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출장은 맞는데 왜 대표님만 이렇게 비쌉니까? 이때 말로 설명하면 이미 진 거라는 거예요. 자, 대표님은 해외 출장을 가실 때 항공권은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을 타셔야 대표님 대접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직무 특성에 맞춰가지고 특급 호텔을 포함하며 별도의 일비를 지급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야 최소한의 방어 논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5번째, 임원 차량 유지 지급 규정. 자, 우리 법인차 이거 리스, 렌트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리스로만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다. 기름값이나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기타 여러 가지 대리운전비까지 우리 업무용이면 다 비용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법인차니까 다 회사 돈이겠지. 임원의 업무 수행을 할 때는 차량을 제공하며 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이 규정은 대표님의 차량이 사장 개인차가 아니라 바로 업무용 차량이라는 출발선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 업무용 승용차는 세법상 연간 비용 인정 한도가 운행 기록부와 같은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차량 가액은 연에 800만 원, 유류비가 700. 화물차나 이런 큰 업무적으로만 쓰는 그런 것들은 한도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차를 아무거나 타는 건 자유지만 바로 규칙이라는 게 있다. 비용 인정의 규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6번째, 임원, 교육, 훈련비 규정이라고도 놓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대표님들 왜 사업 운영 잘 되려고 이런 강의나 교육 많이 듣잖아요. 대표님, 이런 경영자를 위한 이런 과정 하나쯤은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학비나 강의비가 무려 몇 천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내면 세무조사에서 거의 이렇게 나옵니다. 사장님, 이거 인맥 쌓으러 가신 거 아닌가요? 규정이 없으면 그 순간 100% 개인 비용으로 처리될 수가 있다. 임원의 경영 능력 향상과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직무와 관련된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거, 이 문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 규정이 없으면 고액 교육비가 대표의 개인의 스펙 쌓기가 아니라 회사 운영을 위한 투자라는 최소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단, 과정의 성격, 업무 연관성이 사후 활용까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액 인정이 어렵습니다. 자, 규정, 선택, 운영까지 이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제2장 잘 챙기는 법입니다. 왜 우리 대표님들 회사 운영하면 내 것 잘 챙겨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세금으로 다 뺏기고 없습니다. 바로 자산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이 자산 규정,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주머니에 꽂혀야 진짜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의 사내금은 10억, 20억 그냥 월급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죠? 야, 난리 난다. 자, 세금표 보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45%까지 우리 소득세라는 게 존재해요. 문제는 뭐예요? 4대 보험. 와, 이거 20%나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절반 이상이 날아갈 수가 있다. 하지만 정관을 이용하면 이 세금을 확 줄이면서 가져올 수 있다. 그게 바로 7번째,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야, 진짜 이거 제가 항상 대표님들 컨설팅할 때 가장 중요한 포커스 중 하나인데요. 내가 법인에서 잘 운영해서 한 번에 세금 최소화시켜서 갖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이 퇴직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소득 세금입니다. 그런데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대표님도 직원과 똑같이 1배수 퇴직금 가져가야 돼요. 이게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20년을 재직을 한다고 해도 퇴직금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관안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라고 최근 3년 평균 연봉의 2배수를 지급한다. 과거에는 3배수, 5배수까지 있었습니다. 자, 2배수 대표자. 자, 이 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우리 퇴직금이
2배로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3배가 되나? 3배까지는 뭐. 자, 연봉이 3억이라고 한다면 20억 이상도 설계가 가능하다. 최대 6억에서 10억까지 설계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되면 이중 절세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퇴직금이 비용으로 인정이 돼서 법인세가 낮아진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대표자 개인 입장에서는 이거 갖고 오면 소득세라고 했잖아요. 급여 소득세 대비 훨씬 낮은 거죠. 거의 50% 차이 날 수도 있나? 뭐 40~50% 차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줄이 없어가지고 수십억 원을 날리는 일이 절대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로 중간 배당 규정입니다. 보통 배당은 1년에 한 번 결산 끝나고 왜 지금 4월달 이럴 때 받을 수 있다고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급전이 필요한데 내년 4월달까지 또 어떻게 기다려요? 맞아요. 보통 3월 결산 보고 재무제표 나오면 4월에 배당이라는 걸 하지만 우리가 진짜 급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정관에 중간 배당 규정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6월이든 9월이든 대표님이 필요할 때 배당합시다. 땅땅 치고 바로 주주총회를 열면서 현금 5억에서 10억을 빼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맥경화 같은 게 왔을 때 바로 비상금 같은 조항이다. 자, 제3장 잘 지키는 법. 바로 수비 규정이야. 우리 축구해도 수비 잘해야 돼. 공격만 잘하면 안 되거든요. 자, 회사가 잘 나가면 반드시 하이에나들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하고 경쟁사가 지분을 사들이면서 경영권을 흔들고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사장님 나가세요 하고 소리를 친다. 이때 대표님을 지켜주는 건 유일한 무기가 바로 수비형 규정이다. 거기에 자 9번째 주식 양도 제한 규정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주식 양도가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과 5대5로 동업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대표님이 제일 싫어하는 원수에게까지 지분을 팔고 나가버려도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에 뭐 장사의 신이라고 아주 그냥 가로세로 연구소인가? 지분을 50% 그냥 매입을 하면서 아주 난리 났죠. 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 하루아침에 원수랑 한 배를 타게 될 수가 있다? 이거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이거를 막으려면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반드시 이 조항을 넣으셔야 됩니다. 필요한 문구, 주식을 양도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한 줄이 있으면 공동으로 사업하는 그런 임원이 몰래 주식을 팔아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사회 승인이 없었잖아. 그래서 그냥 돌아가.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자, 경영권 분쟁을 봉쇄하는 가장 강력한 자물쇠다. 자, 10번째, 신주 발행 및 스톡 옵션 규정. 자, 우리 스타트업 많잖아요. 거기에 인재를 스카우트를 한다거나 긴급 투자 유치, 회사가 위기를 처해서 급하게 투자를 받아야 할 때 바로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들의 동의를 받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치고 회사가 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는 적대적인 세력이 공격이 들어올 때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회의 결의로 기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으면 빠르게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고 주식을 발행받고 자금을 수혈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인재, 스탑옵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하고 싶은데 연봉 줄 돈이 부족할 때 지금 돈으로 못 주지만 나중에 우리 주식으로 싸게 줄게, 같이 키우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정관안에 규정이 없으면 나중에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유니콘 기업을 꿈꾼다면 이 규정은 필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한 정관 10개명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1장 쓰는 법입니다. 자, 기업 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 자, 아까 말한 경조사비. 대박이다. 그리고 여비, 출장비라고 했죠. 자, 그리고 차량 지원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교육 훈련비. 자, 이렇게 1장 잘 쓰는 법이고요. 자, 제2장 잘 챙기는 법이죠. 자, 우리 대표님들 가족들을 위해서 바로 퇴직금 지급 규정, 그쵸? 그리고 자, 중간 배당. 자, 이런 것들이 2장 잘 챙기는 법 맞죠? 자, 제3장 잘 지키는 법 맞습니다. 자, 주식 양도 제한. 자, 제3자 신주 발행. 그리고 스탑 옵션.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대표님들에게 있으면 엄청난 권리를 내가 갖고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깡통 정관이 아닌 법무사 사무실에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계해준 회사를 만들 때 공짜로 끼워주는 표준 정관 그대로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 기능이 없는 깡통 정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바로 대표님들에게 우리 회사를 100년 기업으로 만드는 가장 튼튼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자, 법인 설립이나 정관 세팅 관련돼서 사업 확장하고 싶다. 정책 자금, 운영 자금을 정말 경영을 위해서 내가 설립을 하고 싶어. 세금을 절세해서 건물을 사고 싶어. 자, 주식, 증여, 자산 증여, 상속, 가업 상속 공제 이런 거 다 내가 한번 상담받고 싶다. 그럼 댓글에 있는 고정 댓글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제대로 된 정관 세팅과 대표님의 자산을 지키고 대표님의 가족을 지키고 사업을 확장해주고 법인의 노후를 완벽하게 설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의 설계 정룡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